누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냐? 적당히 마시라고 했지.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가족들에게 수백 번, 수천 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언제 술을 마시지 마라 했냐? 적당히 마시라고 했지. 그러나 이 말 때문에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평생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한 분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은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 혹은 만취 상태에서 술주정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코올 중독 환자 중에 가장 심각한 3단계 후반이나 4단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정 파탄이 다 났거나 나고 있는 그런 경우지요. 그럼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인 불면증과 우울증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불면증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기 어렵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내가 술을 마셔야만 푹 자고 다음날 출근을 해서 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신다면은 이게 바로 알코올성 불면증인 것입니다. 자, 우울증은 어떤 거냐면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말도 없고요. 그냥 무표정으로 저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아주 불쌍하게 가만히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또는 삶의 의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알코올성 우울증입니다. 이를 두고 보호자들은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고 착한 사람이다. 근데 술만 마시면 악마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알코올에 의한 우울증입니다. 그 다음에 블랙아웃, 즉 필름이 끊어지는 거 있죠.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어져서 기억을 못하는 현상인데 이건 일반인들도 가끔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도가 자꾸 늘어나거나 필름이 끊어진 시간 자체가 길어진다 판단되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건망증인데 이거 건망증 가지고 알코올 중독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불면증, 우울증보다 먼저 오는 게 건망증이. 술을 자꾸 마시다 보면은 건망증이 살살 나타나는데 건망증하고 단기 기억 상실은 좀 다릅니다. 건망증은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해 주면 아차 하면서 방금 그냥 바로 기억을 떠올려요. 그거는 건망증이라 하는 거고 단기 기억 상실은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 줘도 전혀 기억을 떠올리질 못합니다. 차원이 많이 다르죠. 단기 기억 상실은 이제 알코올 속 치매로 넘어간다 보면 됩니다. 건망증 가지고 치매를 벌써 언급하기엔 좀 빠른데 여하튼 건망증도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는 초기 증상이라고 의심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거꾸로 내가 불면증 때문에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 우울증이 있어서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 술은 나에게 정신과 약 대신 먹는 약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미 알코올 중독으로 한참 진행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알코올도 약이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요. 자꾸 먹다 보면은 더 많은 양을 마셔야지만 불면증이 좀 완화되거나 우울증이 가라앉는 등의 그 알코올의 양리작용이 나타납니다. 점점 더 많이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나중에 그게 중증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불면증에 수면제, 우울증약 이런 약을 복용하면은 안주하기 쉬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알코올 중독과 수면제나 정신과 약 이중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치료가 훨씬 몇 배로 어려워져요. 그 수면제 끊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수면제가 주는 그 진정제가 주는 몽롱한 약 기운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중 중독이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집니다. 자, 이런 것은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억누르는 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증상만 억누르는 약을 쓰면 반드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알코올의 독성 물질 자체를 해독하는, 즉 원인을 치료하는 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술을 끊은 상태에서 약을 끊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바로 뇌 안에 있는 독성 물질, 즉 불면증, 우울증 등의 금단 현상과 갈망감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다 빼버리게 되면 저절로 정상인이 되는 겁니다. 술을 마시기 이전 상태의 정상인, 즉 알코올 중독 이전의 정상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근본 치료를 하시는 게 효과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단주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알코올 중독에 치료약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고 사기다. 자, 치료란 단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가스라이팅인데요. 속임수로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건데요. 치료, 즉
완치가 되는 약이 있냐면 완치되는 약은 없습니다. 여기서 완치라는 건 뭐죠? 남들처럼 술을 마셔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완치잖아요. 세상에 그런 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은 의지 탓이 아니라 유전자에 의한 알러지인데 이 유전자는 고칠 수가 없어요. 유전자 치료하는 방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은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치료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전자는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뭘 치료하냐면은 갈망감과 금단 현상을 유발하는 알코올의 독성 물질이 뇌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빼는 해독 치료약은 있냐라고 물으면 있습니다. 양약으로는 없습니다만 한약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진 마세요. 해보고 겪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하신 말씀이 있죠. 임자, 해보고 말하는 거야? 예, 해보신 분의 이야기만. 감사합니다.